네,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.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잠시 뒤에 카톡 메시지 보시겠는데요. 김 여사가 이 카톡에서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,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오빠의 잘못을 명 씨한테 사과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오빠가 누구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오빠가 정치권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요. 예. 국정감사장이 온통 오빠로 이제 도배가 되고 아하. 언론까지 모든 언론이 오빠를 이제 오빠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. 네, 예. 사실 이게 그 대통령하고 또 영부인을 만나서 무슨 예. 얘기를 나누거나 뭔가 이제 문자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 공개하지 않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이제 그 좋은 관행이 다 무너져서 예. 국가 안보라든지 국격이라든지 그리고 수많은 논란을 양산을 하고 있는데요. 이게 한편으로 보면 되게 착잡하기도 하고 예. 뭐 대략 난감인 상황입니다. 예. 오빠가 누굴까요? 네, 이제 오빠가 여러 가지 일단 설이 있는데요.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네, 실제로 이제 친오빠가 있고 뭐 선거 때 활발하게 네.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게 그 대통령실에서 그 친오빠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조금 전에 명태균 씨가 JTBC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네. 오빠가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했고요. 앞으로 또 그 추가 폭로를 이제 예고한 상황이라서 예. 오빠가 누구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예.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? 일단 그 단어도 중요한데 문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문맥상 김건희 씨의 친오빠가 난데없이 저 상황에 등장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명태균 씨도 김건희 씨 친오빠하고 내가 무슨 의논할 상황은 아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윤 대통령이라는 걸 시사했고, 다만 이제 놀라운 건 제3자에게 어쨌든 본인의 남편이자 당시의 대선 후보로 한참 주가가 오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평하고 저런 네.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대단히 놀랍고요. 우리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대선 무렵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했던 녹취록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. 네. 거기서도 오빠라는 호칭은 없었지만 비슷하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, 바보다,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. 예. 때문에 그 사실은 그 저런 언행은 좀 일반적이지 않죠. 아무리 뭐 부부간에도 속내가 있을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자신의 가족을 칭해서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네. 제가 보기엔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. 더 문제는 대통령실의 해명입니다.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명태균 씨를 2번 만났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바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무책임한 해명, 사실 거짓에 가까운 해명을 해서 해명이 계속 논란을 부르는 네.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. 결국 지금 명태균 씨가 이런저런 폭로들을 해왔고 더 할 거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예. 대통령실이 그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. 만약 명태균 씨가 정말 그 자기과시에 아주 젖어 있고 허장성세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면 네.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대통령 부부와 통화를 했다는 얘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잖아요. 네. 대통령실의 주장에 따르면 예. 왜 거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죠? 제가 보기엔 그거는 오히려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반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심각한 문제입니다. 그렇군요. 일단 대통령실 해명이 나온 이후에 일단 야권에서는 친오빠면은 더 문제다.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. 이준석 의원의 이름도 저 카톡 안에서 지금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준석 의원은 김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, 어쨌든 이거는 오빠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이 지금 이제 나왔던 그런 기사들 안에 있었고,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인터뷰를 통해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다면 이 문제는 여기서 뭐 일단 명태균 씨 입장은 그렇게 이제 드러난 것이 되겠네요.
그렇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시점으로 보면 대략 한 그 7월 말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카톡 내용이 되게 긴박하지 않습니까? 네. 어떤 중대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. 이제 그렇게 그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30일 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직전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바람직한 카톡 내용은 아니죠. 그런데 네. 이런 이제 사적인 대화가 무분별하게 공개가 돼서 이게 대한민국이 전부 다 이 정쟁에 휘말리는 네.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. 이렇게 보고요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국정감사에서 한창 진행이 돼야 되는 민생은 다 사라지고 있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게 반도체,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상당히 위기 국면인데 예. 이런 그러니까 중요한 국정 현안들이 다 이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저는 이 정치권이 조금 냉정하게 그리고 이게 사적인 대화니까 예. 그냥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